도쿄의 심장, 황궁 앞에서 스케치북은 무기가 될 수 있을까? 22살 아키야마 에리에게 그 질문은 아직 먼 나라 이야기였다. 적어도 그날 오후 고노 순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우에노 공원은 평화 그 자체였다. 제1교포 3세로 도쿄의 한 미술대학에 재학 중인 에리는 낡은 캔버스 천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작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녀의 연갈색으로 물들인 단발머리가 가을 바람에 살랑거렸다. 귀에 여러 개 뚫은 피어싱이 햇빛을 받아 작게 반짝였다. 에리는 언제나처럼 주변의 풍경과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했다. 분수대 주변을 뛰노는 아이들,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 평화롭게 모이를 쪼는 비둘기떼. 그녀의 연필은 가볍고 빠르게 움직이며 그 순간의 생명력을 종이 위에 옮겨 담았다. 에리에게 그림은 숨 쉬는 것과 같았다. 정해진 틀에 갇히는 것을 싫어했던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늘 왜? 라는 질문을 달고 살았다. 한국의 입시 위주 미술 교육의 회의를 느껴 도쿄로 유학 온 것도 더 자유로운 예술적 환경을 갈망했기 때문이었다. 때로는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면모 때문에 사소한 말썽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예술가 특유의 예민한 감수성과 뛰어난 관찰력은 그녀의 가장 큰 무기였다. 권위적인 아버지와의 해묵은 갈등은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 미묘한 반항심을 심어놓았고 이는 종종 그녀의 작품 세계에 투영되곤 했다. 한참 동안 우에노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던 에리는 문득 새로운 영감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좀 더 정적이고 엄격하며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무언가가.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황궁이었다. 도쿄의 심장이자 일본의 오랜 전통과 권위가 살아 숨쉬는 곳. 그곳의 근위병들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살아있는 마네킹 같다는 냉소적인 생각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가방을 둘러맨 에리는 지하철을 타고 황궁 외원으로 향했다. 니즈바시 다리 근처는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로 붐볐다. 웅장한 성문과 그 앞을 미동도 없이 지키고 서 있는 황궁 호위관들. 검푸른 제복에 흰 장갑, 반듯하게 눌러쓴 모자. 그들의 모습은 우에노 공원의 자유분방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에리는 심장이 살짝 뛰는 것을 느꼈다. 바로 이거야. 그녀는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다. 에리의 연필은 호위관의 딱딱한 제복 위를, 굳게 담은 입술을, 그리고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없는 공허한 시선을 따라 움직였다. 그녀는 그들의 모습에서 어떤 감정을 읽어내려 애썼다. 저 완벽한 부동자세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지루함? 자부심? 아니면 그저 끝없는 인내? 에리는 좀 더 역동적인 구도를 잡고 싶었다.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낮은 각도에서 그들을 관찰하고 싶었다. 무심코 그녀는 바닥에 희미하게 그어진 출입 통제선으로 보이는 노란색 선을 살짝 넘어섰다. 사진 촬영 금지 구역이라는 팻말은 보지 못했다. 오로지 눈앞에 피사체에만 몰두한 채 그녀는 호위관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그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약간은 풍자적인, 그러나 악의는 없는 그런 그림이었다. 그때였다. 그림자가 그녀의 스케치북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낮고 단호한 목소리. 에리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가 그리고 있던 호위관 중 한 명, 아니 그보다 더 계급이 높아 보이는 마치 조각상처럼 생긴 남자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185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큰 키에 다부진 체격이었다. 짧게 깎은 머리,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푸른 눈빛이 에리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제복 견장에는 순사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고노 타쿠야 순사. 그의 이름표가 선명하게 보였다. 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에리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고노 순사의 시선은 에리의 얼굴에서 스케치북으로 옮겨갔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여기는 지정된 관람 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쪽 표지판 못 봤습니까? 황궁 호위관을 대상으로 한 허가 없는 근접 촬영 및 스케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마치 미리 녹음된 안내방송을 듣는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선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촬영 금지라는 것도 몰랐다고 해서 규정 위반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고노 순사는 에리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은 여전히 스케치북에 고정되어 있었다. 정확히는 에리가 방금 그린 호위관의 얼굴 부분이었다. 약간은 과장되고 어딘가 익살스럽게 표현된 그 그림. 이 그림 불쾌하군요. 황궁의 권위를 모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까? 네. 아니요, 전혀요. 그냥 예술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어떤 악의도 없었습니다. 에리는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주변의 관광객 몇몇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호기심 어린 시선, 그리고 몇몇은 못마땅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중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카메라를 목에 건 다나카 켄지라는 이름의 프리랜서 사진작가도 있었고, 곱게 나이든 60대 여성 이토 사토미도 있었다. 켄지는 흥미로운 듯 그러나 약간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사토미는 안타까운 듯한 눈빛으로 에리를 바라보았다. 스케치북 이리 주시죠. 고노 순사가 명령조로 말했다. 제 스케치북을요? 왜요? 규정 위반에 대한 증거 자료 확보 및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휴대폰도 같이 제출하십시오. 혹시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으니. 에리는 어이가 없었다. 사소한 실수였을 뿐인데 마치 중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았다.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 물품이고 공무집행 중입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고노 순사의 목소리가 더욱 싸늘해졌다. 여기는 당신의 예술 놀이터가 아닙니다, 아가씨. 그의 마지막 말은 에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예술 놀이터.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술 활동을 한낱 놀이로 폄하하는 듯한 말투였다. 에리는 잠시 망설였다. 거대한 제복과 냉정한 눈빛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작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대로 순순히 스케치북을 넘겨주고 싶지는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의 일부였으니까. 제 그림에는 어떤 모독의 의도도 없었어요. 단지 제가 본 것을, 제가 느낀 것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뭘 보고 뭘 느꼈든 이곳의 규율을 어겼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노 순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손이 에리의 스케치북을 향해 뻗어왔다. 에리는 저도 모르게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고노 순사의 미간 주름이 더욱 깊어졌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순순히 협조하시죠. 그의 눈빛은 이제 명백한 위협을 담고 있었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몇몇 관광객은 겁을 먹은 듯 뒷걸음질 쳤다. 사진작가 켄지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제 단순한 흥미 이상의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이토 사토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에리는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부당한 상황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다. 싫어요. 제 스케치북은 드릴 수 없어요. 이건 제 사생활이고 제 창작물이에요. 고노 순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싸늘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떠올랐다. 그 미소는 에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십시오. 당신의 이름, 국적, 그리고 일본 체류 목적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에리는 가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재류카드를 꺼냈다. 고노 순사는 재류카드를 받아들고 유심히 살폈다. 아키야마 에리, 국적은 대한민국, 체류 자격은 유학, 미술대학 학생이시군요. 그가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미술을 공부한다는 학생이 이렇게 기본적인 규율도 지키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는 재류카드를 에리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항공시설 및 경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잠시 구금되어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금. 그 단어가 에리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고작 스케치 몇 장 때문에 구금이라니. 터무니없었다. 하지만 고노 순사의 표정은 농담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다. 에리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끌어모았다. 제가 한 행동이 정말 사람을 가둘 만큼 심각한 위반이었나요? 당신은 지금 규정을 넘어선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항의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사진작가 다나카 켄지가 슬쩍 휴대폰을 들어 올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고노 순사의 매서운 시선이 빠르게 그를 향했다. 뭘 하는 겁니까?
켄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풍경이 좋아서요. 고노순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켄지를 잠시 쏘아보더니 다시 에리에게 시선을 돌렸다. 에리의 작은 저항에 그의 분노는 더욱 커진 듯했다. 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규정을 넘어선 권력이라고? 아가씨, 당신은 지금 공무를 집행 중인 국가 공무원에게 도전하는 겁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을 당장 연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고노순사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은 더욱 술렁였다. 이제는 단순히 구경하는 것을 넘어 몇몇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이토 사토미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순사님, 이 학생이 아직 어리고 외국인이라 일본의 규율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으니 너무 심하게 다그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고노순사는 잠시 이토 사토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차분하고 교양 있는 태도에 그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다. 어쩌면 예상치 못한 중재자의 등장이 그의 기세를 약간이나마 꺾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휴대폰을 꺼내들고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하자 고노순사도 더 이상 소란을 키우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을 수도 있다. 그의 얼굴에 잠시 망설이는 듯한 혹은 짜증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에리의 스케치북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특히 호위관을 그린 페이지,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마치 그 그림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의 편린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고 그는 곧 다시 딱딱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이번 한 번만 경고로 끝내겠습니다. 고노순사는 마지못해 말하는 듯한 투로 말했다. 하지만 이 스케치는 압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는 에리의 스케치북에서 호위관을 그린 페이지를 거칠게 찢어냈다. 에리는 속수무책으로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작품 일부가, 그녀의 감정의 일부가 그렇게 힘없이 찢겨 나갔다. 고노순사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제복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넣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신의 근무 위치로 돌아가 버렸다. 에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굴욕감, 무력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주변의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황급히 스케치북을 가방에 쑤셔넣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히비야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공원의 평화로운 풍경도 아름다운 단풍도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다나카 켄지와 이토 사토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괜찮아요, 아가씨? 이토 사토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에리의 옆에 앉아 손수건을 건넸다. 켄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이전의 냉소적인 기운은 조금 가신 듯했다. 이런 일은 어디에나 있죠. 특히 저렇게 딱딱한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더 그래요. 당신 잘못만은 아니에요. 켄지가 무심한 척 말했지만 그 안에는 에리를 향한 작은 위로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제 그림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그저... 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먹였다. 이토 사토미는 에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젊은 예술가의 눈에는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 경험이 당신을 더 강한 예술가로 만들어줄 거예요. 상처받은 만큼 더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에리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켄지도 어느새 다가와 에리에게 작은 물병을 건넸다. 이것도 당신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겠죠. 켄지는 슬쩍 웃으며 말했다. 그의 손에는 아까 전의 상황이 담긴 듯한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그가 정말로 촬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말은 에리에게 묘한 용기를 주었다. 그날 밤 에리는 자신의 작은 작업실로 돌아와 텅 빈 캔버스 앞에 섰다. 낮 동안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고노순사의 차가운 눈빛, 찢겨나간 스케치,
그리고 무력했던 자신의 모습.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토 사토미의 따뜻한 격려와 켄지의 알 수 없는 미소도 떠올랐다. 에리는 붓을 들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작은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의 손끝으로 흘러나왔다. 캔버스 위에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표현된 제복의 이미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앞에는 작지만 꿋꿋하게 서 있는 한 소녀의 모습이 그려졌다. 배경에는 익숙하지만 어딘가 왜곡된 도쿄의 랜드마크들이 희미하게 자리 잡았다. 색채는 전반적으로 어두웠지만 소녀의 손에 들린 작은 스케치북에서는 한 줄기 빛이 새어나오는 듯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에리는 그림에만 몰두했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다. 그 그림은 그녀의 상처이자 동시에 치유였다. 그녀는 이 그림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억압과 부조리에 대해 예술가로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를 어렴풋이나마 깨달은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얼마 후 에리의 그림은 학교의 작은 연례 전시회에 걸렸다. 제목은 선 안의 시선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어떤 이는 불쾌감을 드러냈고 어떤 이는 깊은 공감을 표했다. 그림은 조용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다나카 켄지가 익명으로 올린 황궁 앞에서의 짧은 영상 클립과 에리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름아름 퍼져나갔다. 황궁 호위관의 과도한 대응, 예술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와 같은 작은 논쟁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졌다. 물론 그것이 거대한 시스템을 바꾸지는 못했다. 고노 순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딱딱한 표정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터였다. 어쩌면 그는 그날 압수한 에리의 스케치 조각을 서류철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꺼내볼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그림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어떤 것을 어렴풋이 느끼면서, 그러나 결코 인정하지는 않으면서. 에리는 전시회 한쪽 구석에서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큰 변화는 아닐지라도 그녀의 작은 붓질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했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무기가 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예술은 침묵하지 않는 목소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도쿄의 가을